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일동제약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아로나민이나 비오비타 같은 친숙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전통의 제약사죠.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라는 그야말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논의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일동제약은 이 신약 후보 물질 하나를 통해서 전통 제약사의 껍질을 깨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그런 바이오텍의 잠재력을 품은 성장주인가, 아니면 그 화려한 꿈 이면에 가려진 높은 부채 비율과 불안정한 수급이라는 현실적 위험이 더 큰 기업인가. 오늘 저희가 이 꿈과 현실의 간격을 자료에 근거해서 치열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동제약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통해 기업 가치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그 꿈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와 기업 평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고, 현재 드러난 재무적 또 기술적 위험 신호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연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비만 및 당뇨 치료제, 일동제약의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 코드명 ID 1105-2115입니다. 최근 발표된 임상 1상 결과는 단순히 괜찮다 수준을 넘어 사실 놀랍다에 가깝습니다. 평균 9.9%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경쟁 약물 오르포글리프론의 초기 데이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현지 비만 치료제 시장이 대부분 주사제 형태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그냥 알약 하나를 삼키는 것만으로 비슷한 혹은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복용 편의성은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으니까요. 시장은 이미 이 가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의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5.55배에 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일동제약을 아로나민 파는 회사로 보지 않고 글로벌 신약의 미래 가치를 품은 바이오텍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3년에 R&D 전문자 회사를 분사시킨 이후 일동제약 본체의 영업이익이 1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업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신약 개발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아주 영리하고 성공적인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9.9%라는 꿈의 숫자,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아주 냉정한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은 재무 건전성입니다. 그 꿈을 쫓다가 회사가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료에 명시된 일동제약의 부채 비율은 270.33%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약업종 평균이 75.44%니까 거의 3배 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사실상 재무적인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131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셨지만 그건 회계장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높은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 비용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12억은 적자 상태거든요. 쉽게 말해서 본업인 약을 팔아서 번 돈이 고스란히 빚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최근의 주가 급등을 과연 건강한 펀더멘털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수급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면 진실이 보입니다. 12월 10일 하루에 1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폭등시켰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과 며칠 뒤인 15일과 16일에 걸쳐서 그 물량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고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건 기업 가치에 대한 장기적인 베팅이 아니라 단기 이슈에 편승한 전형적인 투기적 움직임이었던 거죠. 지금의 주가는 단기 고점을 찍고 뚜렷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그야말로 떨어지는 칼날과 같은 형국입니다.
섣불리 잡았다간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재무적인 우려가 있다는 점 저도 물론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기업, 특히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의 가치를 현재의 재무제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보고 열매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과 같거든요. 현재 PER이 41배, PBR이 5배를 넘는 높은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지금 당장의 이익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말씀하신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글로벌 기술 수출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의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잠재력이라는 것이 아직은 너무나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물론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혁신은 불확실성 속에서 태어납니다. 만약에 임상 2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국의 일라일릴리라 노보노디스크 같은 빅파마의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을 성공시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업 가치는 지금의 수배, 아니 수십 배로 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개발 기업 투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재무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래의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9.9%라는 임상 1상 데이터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각인시킨 구체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그 모든 기대감의 근거가 아직은 임상 1상 데이터라는, 그러니까 안개 속에 가려진 단 하나의 등대 불빛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망주들이 임상 2상, 3상이라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좌초됩니다. 멀미 갈 것도 없죠. 일동제약 스스로가 과거 그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의 국내 허가 지원 사태를 겪으면서 R&D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불확실한지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투자자들에게도 여전히 생생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270%가 넘는 부채 비율과 매년 반복되는 순손실은 미래의 성공을 기다려주지 못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재무 리스크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 회사가 재무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쓰러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R&D 전략의 측면을 좀 다르게 봅니다. 일동제약은 바로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아직 영리한 수를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R&D 전담 자회사인 유노비아를 물적 분할한 것이죠.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실패 리스크는 유노비아로 분산시키고 일동제약 본체는 아로나민, 비오비타와 같은 확실한 기존 사업, 즉 캐시카우에 집중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정말 리스크 분산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회계장부에서 막대한 R&D 비용을 덜어내기 위한 일종의 착시 효과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착시 효과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유노비아는 독자적으로 R&D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고위험 고수익의 바이오텍에 투자하려는 전문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일동제약 본체의 재무 부담은 덜어주는 거죠. 그리고 본체에서 창출된 안정적인 현금이 장기적으로 R&D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적 기법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을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포석입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분사를 통해 회계상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일 뿐 R&D 성공에 대한 본질적인 불확실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일동제약의 근본적인 아킬레스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년간 막대한 R&D 비용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대표 신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흑자 전환 역시 R&D 비용을 유노비아로 넘기면서 발생한 일시적 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본체의 R&D 투자 의지가 약화된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리스크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회피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노비아가 독자적인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그 부담은 결국 모회사인 일동제약에 전가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비관적인 시나리오고요. 저는 오히려 최근 주가 흐름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을 보면 시장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 12일 고점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숲을 봐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을 발표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규제를 받게 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한국 신약 개발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거시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지금 당장 투자자들의 계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급과 차트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지금의 기술적 하락 추세를 되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펀더멘털과 성장 스토리입니다. 무엇보다 비만 치료제는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앞으로 임상 2상 진입 소식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조금이라도 구체화된다면 현재의 조정 국면은 언제든 상승 추세로 반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숨고르기가 투자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시적인 기대감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명확한 기술적 신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술적 분석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단기 하락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월 12일 45,050원 고점을 찍은 이후 연일 음봉이 이어지며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려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뚫고 나갔다가 안으로 급격히 회귀하는 전형적인 과열 해소 및 조정 패턴의 시작점이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수급 구조입니다. 주가 급등을 이끌었던 핵심 주체,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점에서 던진 물량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막연한 기대감의 편승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관망하며 주가가 어디서 지지선을 형성하는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은 전통 제약사의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혁신 바이오텍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가진 가치는 현재 제기되는 재무적 우려나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단기적인 차크의 흔들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R&D 성과가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레벨업 시킬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요. 신약 개발에 대한 뜨거운 기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현실에 발을 딛고 해야 합니다. 업계 평균을 3배 이상 상회하는 부채 비율,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인 순이익 적자, 그리고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의 뚜렷한 이탈 현적은 투자자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명백한 위험 신호들입니다. 그 화려한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기업이 과연 재무적 압박을 버텨낼 충분한 체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일동제약의 미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임상 성공,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공적인 기술 수출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공 시에는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의 불확실성이라는 높은 리스크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제시한 두 가지 관점은 일동제약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하지만 모두 중요한 측면을 조명합니다.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라는 기회와 재무적 불안정성이라는 위험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실지 자료에 담긴 더 많은 내용을 통해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